크리스마스 이브 밤 부산 해운대 대형 쇼핑몰 광장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조명이 반짝이는 초대형 트리 앞 남루한 패딩을 입은 7살 소녀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거든요. 아이의 손은 얼어붙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될게요. 제발 엄마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행사장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자선 행사를 진행하던 백만장자 회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경호원에게 명령했죠. 행사 망치게. 저 거지 같은 애 당장 치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회장의 심장이 이유 없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왜인지는 자신도 몰랐습니다. 경호원이 아이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회장의 아내가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잠깐, 멈춰요.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죠. 대체 저 아이에게서 무엇을 본 걸까요? 그날 트리 앞에서 터져나온 한 아이의 절규는 이 가족의 운명을 영영 되돌릴 수 없게 바꿔놓았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틀 전 부산 삼복도로 언덕 아래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새벽 방 안의 온도는 바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보일러 가스가 끊긴 지 벌써 일주일째였거든요.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고 창틈으로 스며드는 칼바람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34살 이수지는 방 한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인형 누나를 붙이는 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혈액투석의 부작용으로 퉁퉁 부어 있었고 손등에는 시퍼런 멍 자국과 주사바늘 자국이 흉터처럼 남아 있었죠. 100개만 더하면 돼. 그러면 우리 별이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줄 수 있어. 수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굳어버린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본드칠을 하려던 손이 미끄러지면서 인형이 차가운 장판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터져나오는 기침을 참지 못하고 수진이 몸을 숙였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손가락 사이로 붉은 피가 비쳤습니다. 수진은 딸이 볼까봐 황급히 휴지로 입을 닦고는 피 묻은 휴지를 주머니 깊숙이 감췄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던 7살 딸 윤하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껴입은 채 엄마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엄마 괜찮아? 또 피났어? 아니야. 엄마 안 아파. 그냥 목이 좀 칼칼해서 그래. 수진이 억지로 웃어 보이며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이는 엄마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것을 느끼고는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엄마의 손을 꼭 감싸주었습니다. 나 안 추워. 엄마가 더 춥지.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쾅쾅 울리며 귀청이 떨어질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문 열어봐요. 집주인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월세 석 달째야. 석 달. 보증금도 다 까먹었어. 내가 자선사업가야? 아주머니, 저기 보일러가 안 돌아가요. 배관이 얼었나 봐요. 수진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아주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돈도 안 내면서 보일러? 내가 잠가버렸어. 돈 없으면 당장 방 빼. 수진이 무릎을 꿇고 아주머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제발이요. 제가 몸이 좀 나아지면 바로 일해서 갚을게요. 보일러만 일하도 좀 아이가 있는데요. 영하 10도예요.
몸이 나아지긴 뭘 나아져? 송장 다 된 얼굴 해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방 비워. 안 그러면 짐 다 갖다 버릴 테니까. 아주머니는 수진을 매몰차게 뿌리치고는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다시 찾아온 정적 속에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차가운 장판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늘이가 다가와 엄마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저 할머니 혼내줄게. 수진이 딸을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별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우리 별이 춥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수진의 울음소리가 냉골 같은 방 안에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을 울던 수진이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바닥으로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더 이상 몸을 가눌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서랍에서 진통제 2알을 꺼내 물도 없이 씹어 삼켰습니다. 독한 약이 목구멍을 긁으며 넘어갔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수진은 하늘이를 꼭 껴안은 채 잠을 청했습니다. 독한 약 기운에 취해 금세 거친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수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엄마 곁을 지키던 하늘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따금씩 들려오는 엄마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지 않자 하늘이의 작은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혹시 엄마가 숨을 멈추면 어쩌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브라운관 텔레비전에서 크리스마스 특집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가득 화려한 쇼핑몰 앞 대형 트리와 산타 복장을 한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내일 이곳 쇼핑몰 앞 광장에서는 소원을 들어주는 산타 행사가 열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산타클로스가 기적을 선물해 준다고 하는데요. 아나운서의 밝은 목소리가 어두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는 텔레비전 화면과 땀을 흘리며 앓고 있는 엄마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돈이 없으면 엄마를 고쳐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타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책에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돈이 없어도 착한 아이의 소원은 꼭 들어준다고요. 하늘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빨간색 플라스틱 돼지 저금통을 집어들었습니다. 흔들어 보았지만 달그락거리는 가벼운 소리만 날 뿐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저금통 배를 갈라 그 안에 들어있던 유일한 동전을 꺼냈습니다. 500원짜리 하나. 며칠 전 길에서 주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늘이는 동전을 주머니에 꼭 쥐고 옷걸이에 걸린 얇은 패딩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지퍼가 고장나서 목까지 올라가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하늘이가 잠든 엄마의 볼에 살짝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산타 할아버지 데려올게. 하늘이는 엄마가 깰까봐 숨도 크게 쉬지 않고 조심조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날카로운 칼바람이 들이닥쳐 작은 몸을 휘청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직 가로등이 꺼지지 않은 어스름한 새벽 골목길. 7살 하늘이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에 엄마의 목숨을 걸고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눈 쌓인 길 위에 작은 발자국이 하나, 둘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가 아이의 등을 밀어주는 듯 했습니다. 같은 시각 반지하 방에서는 수진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독한 진통제 기운 때문인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온몸의 뼈마디가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렸습니다.
수지는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더듬었습니다. 늘 자신의 팔을 베고 자던 하늘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져야 할 자리가 서늘했습니다. 손끝에 닿은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장판뿐이었죠. 수진이 화들짝 놀라며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별아, 별아 어디 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좁은 방 안 어디에도 하늘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급하게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이가 아끼는 낡은 하얀색 운동화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만원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얼어붙은 손으로 500원짜리 동전을 생명줄처럼 꽉 쥐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요금을 내라는 듯 요금통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주먹 쥔 손을 가슴에 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저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건 쓰면 안 돼요. 엄마 살려야 해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줘야 돼요. 하늘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누추한 옷차림에 꽁꽁 언 아이가 돈을 쥐고도 벌벌 떠는 모습을 보자 운전기사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았으니까 빨리 들어가라. 뒤에 사람 밀린다. 네, 아저씨. 하늘이는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한 사람들 틈에 끼어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다행히 버스는 탔지만 승객들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때가 꼬질꼬질하게 낀 얇은 점퍼, 빗질도 못한 헝클어진 머리카락, 낡은 운동화,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향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늘이는 마치 딴 세상에서 온 이방인 같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여자가 냄새가 난다는 듯 코를 막으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주머니 속 500원짜리 동전을 다시 한번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돈을 지켜야 엄마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해운대 쇼핑몰 앞입니다. 안내방송이 나오자 하늘이가 화들짝 놀라며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떠밀리다시피 버스에서 내린 하늘이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은 빌딩들, 쉴 새 없이 지나가는 자동차들,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거대한 쇼핑몰 건물이 눈앞에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자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작은 체구의 하늘이는 어른들의 몸에 치여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하늘이가 넘어지면서 손에 쥐고 있던 500원짜리 동전이 팅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동전은 대굴대굴 굴러가더니 야속하게도 도로변 하수구 철망 구멍 속으로 쏙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퐁당, 철망 사이로 작은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이는 넘어진 채로 멍하니 하수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내 돈. 하늘이가 울먹이며 하수구 철망을 잡고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동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렀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눈물을 손등으로 벅벅 닦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은 너무나 멀고 험했습니다. 하늘이는 쇼핑몰 정문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도 먹지 못해 배가 고파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길가 포장마차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묵 국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늘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500원도 없었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쇼핑몰 광장은 크리스마스 캐럴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행복을 만끽하는 사람들. 그 한가운데 초대형 트리가 황금빛 조명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남루한 차림의 하늘이를 발견하고 무전기에 대고 무언가 소리치며 다가왔습니다. 하늘이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엄마를 살릴 기회는 영영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00원도 잃어버렸고 무릎도 아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하늘이는 보안 요원들의 손을 피해 사람들 틈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마치 작은 다람쥐처럼 요리조리 피해 달리는 하늘이의 목표는 오직 하나, 저 반짝이는 트리 앞 단상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숨을 헐떡이며 트리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초라한 아이 하나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저는 선물 필요 없어요.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하늘이의 절규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었습니다. 순간 행사장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캐럴에 맞춰 박수를 치던 사람들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웃고 떠들던 연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단상 위로 쏠렸습니다. 자성기금 봉투를 전달하려던 한정희 여사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옆에 서 있던 윤태준 회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비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야? 당장 저 아이 끌어내. 보안요원 2명이 단상 위로 뛰어올라 하늘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꼬마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내려와. 싫어요. 우리 엄마가 죽어가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말해야 돼요. 하늘이는 필사적으로 단상 기둥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보안 요원이 아이를 강제로 들어 올리려던 찰나였습니다. 잠깐 멈춰요. 날카로운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한정희 여사였습니다. 한정희는 자신이 왜 소리를 질렀는지도 모른 채 홀린 듯이 단상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 앞에 멈춰서서 허리를 숙여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한정희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이의 눈매, 쌍꺼풀 없는 긴 눈매, 그리고 왼쪽 눈 밑에 찍혀있는 작은 점. 그것은 7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 윤재현의 눈매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한정희는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습니다. 과거 앨범 속에 있던 어린 시절 아들의 모습이 현실로 튀어나온 것만 같았거든요. 얘야, 너 이름이 뭐니? 한정희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하늘이요.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윤. 그 성을 듣는 순간 한정희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검은색 리무진이 산복도로 언덕길을 힘겹게 기어 올랐습니다. 진흙탕 골목, 수백만 원짜리 구두가 진창에 빠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늘이가 손가락으로 가파른 언덕 위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에요. 저기 파란 대문집 밑에 우리 집 있어요. 마침내 도착한 곳은 곰팡이가 슬어 검게 변한 붉은 벽돌 빌라의 반지하였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윤태준 회장은 인상을 찌푸리다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깨닫고 손을 내렸습니다. 하늘이가 삐걱거리는 녹슨 철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사람들 데려왔어. 방 안으로 들어선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는 만들다 만 인형 눈알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피 묻은 휴지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수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가에 피가 말라붙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모습은 흡사 시체와도 같았습니다. 엄마, 일어나. 엄마, 눈 좀 떠봐. 하늘이가 엄마의 몸을 흔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정의 여사가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가 쓰러진 여자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창백한 얼굴. 7년 전보다 훨씬 야위고 늙어버렸지만 한정이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소금을 뿌려 내쫓았던 며느리 이수진이었습니다. 아! 한정이의 입에서 비명도 아닌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한정이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한정이가 수진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대학병원 VIP 병동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1차 처치를 마친 수진은 중환자실을 거쳐 특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튜브와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알리고 있었죠.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긴급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윤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하늘이는 의심할 여지 없는 친손녀였습니다. 윤태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종이를 구겨지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내 핏줄을 7년을. 그때 주치의가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고치시오. 혈관이 모두 망가져서 투석도 불가능합니다. 이대로라면 길어야 며칠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신장 이식인데 기증자를 당장 구할 수가 없습니다. 주치의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윤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가리지 말고 찾아. 돈은 100억이라도 준다고 해.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국내 대기자는 수만 명이었고 해외 원정, 이식도 환자 상태가 비행을 견딜 수 없어 불가능하다는 절망적인 보고뿐이었죠. 그 시각 병원 복도 구석에서 한정이가 주치의를 불러 세웠습니다. 선생님, 제가 주겠습니다. 네. 뭘 말씀이십니까? 제 신장, 며느리한테 주겠습니다. 주치의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모님 혈액형도 안 맞고 연세도 있으셔서 위험합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어요. 한정이가 주치의의 가온깃을 붙잡았습니다. 아들 먼저 보낸 어미가 며느리마저 잃을 순 없습니다. 제발 수술해 주세요. 한정이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유일한 속죄의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술 냄새를 풍기는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검은 모자를 삐딱하게 쓴 남자, 이수진의 친오빠 이동훈이었습니다. 이야, 우리 지은이 팔자 좋네. 여기가 병실이야, 호텔이야? 이동훈이 스마트폰을 흔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이 만삭으로 설거지하는 사진, 빚쟁이에게 무릎 꿇는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언론에 뿌리면 주가 반토막 나겠지? 50억이면 입 다물어 줄게. 윤태준이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장 나가지 못해. 어이쿠, 회장님 무서워라. 근데 나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쪽들 같은데? 이동훈이 전송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려놓고 위협했습니다. 그 순간 잠들어 있던 하늘이가 깼습니다. 낯선 남자가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할아버지 무서워.
수진이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병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동우는 그 와중에도 뻔뻔하게 소리쳤습니다. 야, 서지은. 쉬하지 마. 돈 주기 싫어서 연기하는 거 다 알아. 윤태준이 참다 못해 이동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놈 당장 끌어내. 경호원들이 이동훈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이동훈은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두고 봐. 다 터뜨려 버릴 거야. 잠시 후 병원 로비. 이동훈이 휴대전화로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가난한 며느리 벌인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그때 경찰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이동훈 씨 상습 도박, 사기, 공갈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철컥.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방송은 꺼지지 않은 채 수갑찬 이동훈이 끌려가는 모습이 그대로 송출되었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한정희는 환자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사이 그녀는 수진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진은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한정희는 수진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지은아, 내가 많이 늦어서 미안하다. 한정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수진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내 건강한 몸뚱이. 이거 받고 제발 살아다오. 살아서 우리 별이 지켜줘야지. 그 순간 수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시어머니의 눈물 젖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습니다. 한정희가 황급히 말렸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세요. 어머니까지 잘못되면 어떡해요. 쓸데없는 소리. 나 안 죽는다. 너도 안 죽고. 한정희가 수진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지은아, 이건 빚 갚는 게 아니야. 속죄도 아니고 그냥 사랑이다.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7년 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거대한 빙벽이 와르르 무너져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한정희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두 여자의 눈물이 끝없이 흘려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실 앞이었습니다. 이동 침대 2대가 나란히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한정희와 수진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윤태준과 하늘이가 달려왔습니다. 하늘이가 두 침대 사이를 뛰어다니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엄마 파이팅. 내가 밖에서 기도 많이 할게. 한정희와 수진이 동시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태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겁먹지 마라. 한숨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을 거다. 네, 아버님. 수진이 처음으로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윤태준의 어깨가 흠칫 떨렸습니다. 수술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2대의 침대가 나란히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윤태준은 텅 빈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신을 믿지 않았던 그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 전 재산을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제발. 옆에서는 하늘이가 작은 손을 모으고 중얼거렸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랑 엄마 안 아프게 해주세요.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5시간. 중간중간 간호사들이 피 묻은 혈액팩을 들고 뛰어다닐 때마다 윤태준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0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붉은 등이 꺼지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피곤에 젖은 얼굴로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기적입니다, 회장님. 두 분 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윤태준이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찾아온 크리스마스 이브, 부산 해운대 쇼핑몰 광장이었습니다. 1년 전 그 차갑고 절박했던 공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광장은 화려한 조명과 캐럴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초대형 트리 앞에 네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수지는 세련된 코트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정희가 수진의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죠. 한정희의 옆구리에는 며느리에게 신장을 내어준 수술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 흉터를 세상에서 가장 값진 훈장처럼 여겼습니다. 윤태준이 헛기침을 하며 하늘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자, 별아. 저기 맨 꼭대기에 별을 달아보자. 응, 내가 할래. 8살이 된 하늘이가 레이스 달린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황금색 별 장식을 집어들더니 트리 꼭대기에 꽂았습니다. 그 순간 트리의 모든 전구가 일제히 반짝이며 눈부신 빛을 뿜어냈습니다. 하늘이가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작년에 소원 들어줘서 감사해요. 우리 엄마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하늘이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제 소원 없어요. 우리 가족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수진이 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정희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아, 고맙다. 살아있어줘서. 어머니야말로요. 저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윤태준이 카메라 타이머를 맞추고 가족들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자, 찍는다. 모두 웃어. 메리 크리스마스? 네 사람이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환하게 웃는 순간 셔터 소리가 찰칵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흰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조명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에 엄마의 목숨을 걸었던 하늘이의 간절한 기도가 결국 얼어붙은 어른들의 마음을 녹이고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돈으로 쌓아 올린 차가운 성보다 서로의 체온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의 품이 진정한 천국임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자존심 때문에, 서운함 때문에 소중한 가족에게 등 돌리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밤엔 용기 내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늘이네 집처럼 따스한 행복의 불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